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줄이 가장 먼저예요. 그 줄에 걸렸다라는 인지가 되어 있어야 줄 위도 되고 줄 아래도 되고 그래야 줄과 줄 사이에 칸도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럭을 가지고 어떻게 피아노 수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교구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색깔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구매할 때 보니까 약간 랜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개 색깔은 기본적으로 있고 뭐 하얀색이랑 검은색, 하늘색 이런 느낌 정도로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양은 이렇게 약간 톱니 모양 같이 생겼고 위에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여기는 홈이 파져 있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피아노 수업으로 연결하려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 어떤 색깔을 사용하게 될까요? 맞아요.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가 있어서 이게 음계랑 연결하기가 되게 매칭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색깔을 주로 사용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연령이 어릴수록 저는 도에서 도까지 8개 음계를 다 가르치지 않고 보통 5개, 도레미파솔 요 5개를 먼저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보여줄 때는 빨주, 노초, 파 이렇게 5가지 색깔을 먼저 사용해요. 요거 제가 아이들한테 일상 교육할 때 되게 많이 쓰는 테이프인데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거 이렇게 약간 그 전선 이렇게 뭐랄까 감전되지 말라고 이렇게 감는 검은 색깔 테이프 있어요. 그거는 약간 맨들맨들한 재질이기도 해서 가위로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 보면 이거 언제 가위로 자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 때 쓰시기 좋은 거는 종이 테이프예요. 왜냐면 종이 테이프는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뜯으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손으로도 하면 금방 찢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훨씬 간편해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타입으로 꼭 사시고요. 이것도 굵기, 그러니까 이 넓이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색깔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시면 좋으냐면 예를 들어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검은 색깔 테이프로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예를 들어 첫째 줄인지 둘째 줄인지 셋째 줄인지 아이가 인지할 수 있게 그 명확한 수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색깔 테이프가 맞는 거예요. 빨간 색깔은 첫째 줄, 뭐 주황 색깔은 둘째 줄이라고 해서 줄에 대한 뭔가 구별을 해야 되는 수업인 거면 색깔을 구분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단순하게 줄칸을 인지한다든지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는 걸 인지한다 이럴 때는 검은 색깔 테이프로 적어도 색깔을 통일해서 초점이 어디에 가는 게 맞는지를 고민하셔서 테이프를 나눠서 쓰시는 거예요. 넓이는 뭐 그다지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이런 교구에는 이게 너무 두꺼우면 아이들이 오히려 그 줄인지 칸인지 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cm, 1.5cm 요 정도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닥에 붙이셔도 되고 이론실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 붙이셔도 되는데 이거 떼는 것도 쉽고 자국도 안 남아서 그냥 저도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해서 그냥 뚝딱뚝딱 쓰고 버리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책상이야. 선생님이 아이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로 내 애들 다 붙여줄 수 있어요. 짠 이렇게 딱 붙여줘. 그래서 여기 줄 일선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빨간 색깔 줄에 걸렸네.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줄이 가장 먼저예요. 그 줄에 걸렸다라는 인지가 되어 있어야 줄 위도 되고 줄 아래도 되고 그래야 줄과 줄 사이에 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런 교구를 가지고 줄칸 수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줄에 걸렸네. 를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줄 아래랑 줄 위라는 개념을 알려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우리 빨간 색깔 어디에 있어? 라고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아이가 맞추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빨간색은 줄이야? 줄 아래야? 줄 위야? 그러면 줄이요. 그럼 주황 색깔은 어디야? 줄 아래요. 얘는 어디에 있어? 줄 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줄 아래, 줄 위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나? 먼저 첫 번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또 문제를 내면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다가 한번 놔봐 라고 해서 빨간 색깔 어디에 있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아이한테 아이가 아무 색깔이나 짓게끔 해서 그러면 그거를 줄에 걸렸네? 여기다 넣고 또 뭐다? 아이가
고르고 싶은 거 골라서 그럼 걔는 줄 아래에다 놔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즘 아이들 생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게끔 하려고 일부러 잘 들어야 가능한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간 색깔 어디 있니? 그 빨간색을 찾아야 되죠. 그럼 내가 교사가 어떤 색깔을 찾는지를 들어야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래서 노란 색깔은 어디 있어? 그럼 노란 색깔을 찾겠죠. 그러면 노란색 줄 위에 한번 놔볼까? 그럼 놓겠죠. 이번에는 파란색. 그럼 또 파란색을 찾아야겠죠. 파란 색깔은 줄에 걸렸네? 그럼 놓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수업해보면 선생님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 정말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하고 싶어해. 그래서 저는 저랑 수업하는 아이들한테는 진짜 머리에 스파크가 막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엄청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끔 해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생각해서 아웃풋이 나오게끔.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내가 아웃풋이 나오려면 들어야 가능하겠죠. 들어야 내가 이게 나오죠. 그럼 결국은 잘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선, 줄 위에, 줄 아래 이거는 똑같은 수업 내용이지만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하셔서 아이로 하여금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학습이 뭐예요? 배우고 익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습을 해야 되는데 그 습을 아이들로 하여금 습이 아닌 것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조금씩 뭔가 다른 거지.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즐겁게 조금 반복할 수 있도록 왜냐?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